1심 판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금 발가락이 아파서 병원 진료받느라 바쁩니다. MRI까지 찍었다는데 취재진과 아주 술래잡기 007 작전을 벌였습니다.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. 네, 지금 화면 보셨지만 소 변호사님, 저게 이제 재판 몇 차례 전부터 이 발가락 통증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를 했는데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 결과는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? 그쪽에 제가 좀 그 교정본부 알아보니까요. 네. 일단 이게 대통령이 이제 발가락 때문에 재판을 3번을 빠졌어요. 그래서 이게 염증이 이제 발등으로 옮겨가서 아마 제가 보기에 교도소 지정병원도 있고 교도소 의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의료시설이 열악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외부 진료로 간 것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보면 침대에 막 누워서 다 가리고 가잖아요.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과잉이에요. 네. 그 정도로 이게 몸이 안 좋고 뭐 응급 상황은 아니고,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 어떤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침대에 다 덮어서 갔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그 뭔가 네. 좀 과잉적인 이런 측면이 있고요. 네. 결과는 제가 알기로 이게 일주일 전 뒤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외부 나갈 계획은 없고요. 네. 아마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고 뭐 다시 한번 판단한다고 합니다. 저희가 사진 3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경찰 1개 중대가 배치가 됐고요. 그리고 병원 직원이 50여 명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. 3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. 네네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병실이나 검사실을 옮겨 다니는 도중에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저렇게 천으로 완전히 가림막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, 누군가 사실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불로 둘둘 말아서 저렇게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. 네. 뭐냐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동하는 어떤 침대 이전에 다른 어떤 침대를 먼저 가서 기자들의 어떤 시선을 유도한 다음에 네.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랬군요. 이 침대가 들어가는 그런 페이크라고 하죠. 이 작전도 수행이 됐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. 실제로 발가락에 어떤 통증이 있어서 가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건 예전부터 호소를 했고 그렇다면 일단 기자들에게 이 포토라인이나 취재의 어떤 라인을 세운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서 그 선을 넘지 말자라는 병원 측이 사실 그런 어떤 그 기자들한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휠체어를 하든 어떤 침대를 하든 그 장면을 어느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네. 훨씬 더 이렇게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행위였다. 지금 발가락 통증 이외의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실 이런 어떤 뒷말이 나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구치소 측의 과잉 의전, 과잉 보호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죠. 앞으로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고령에다가 사실 이 무리한 어떤 재판 진행 맞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또 병원에 이렇게 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. 그런데 네. 이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기자들이 더 이렇게 이 라인 뭐 이런 것도 없이 가서 그 혼란을 빚어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공개를 하되 그러나 기자들에게 여기 선을 넘지 않게 취재를 해라라는 그런 어떤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. 네. 소 국장님, 만약에 발등이 염증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진단이 나면은 변호인단도 지금 너무 심각하다 지금 상황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보석이나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? 글쎄요, 현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왼쪽 발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그 발톱이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른바 내성 발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했었고 예. 그런 부분에 어떤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발등이 부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
MRI 같은 걸 찍으면서 어제 그 진단을 한 것이고 네. 그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처치가 이루어지겠죠. 그럼 간단한 어떤 수술이라든지 간단한 그동안은 연구 처치만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넘어서는 처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뭐 보석 이렇게 연결짓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.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싶고 어제 같은 경우 저는 아쉬운 게 어쨌건 이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도 저렇게 이불로 똘똘 말린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예를 들면 네.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. 저런 네. 모습 자체가 이게 격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것을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교정당국 그리고 경찰도 동원이 됐고 병원도 있었고 네. 그럼 그 속에서 누군가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. 저는 앞으로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이 격을 유지하면서 어떤 저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.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뭐 이 죄라든지 현재 재판받는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죠. 사실 교정당국이든 검찰이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으면 언론이 저렇게 과잉해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소 변호사님, 예. 어찌됐건 지금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 무죄를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.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가 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요? 제가 보기에 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네. 예를 들어 노태강 그분 직권 남용 부분은 박 대통령이 공모한 걸로 돼 있거든요. 근데 블랙리스트는 상대적으로 공모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이 아예 제일 상위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를 점한 거는 사실이고요. 네. 그렇지만 이게 어느 부의 판단이 다른 부에 그대로 기속력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자료를 증거로 내면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지만 그러게 박 대통령 재판에서 8월 중순부터 블랙리스트 다시 심리합니다. 다 심리해보고 얼마든지 이게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는데 네. 그러게 현재적으로 좀 유리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아니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.